네, 안녕하세요. 마이옵션 관리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NP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NPL,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NPL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어떤 건데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NPL은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걸 할인해서 갖고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1억짜리 채권을 내가 8천만 원에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NPL 투자를 하는 이유다. 좀 더 싸게 내가 실질적으로 할인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 부분에 이문이 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NPL을 무턱대고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그렇다라고 하면 방식을 아셔야겠죠. NPL은 보통 투자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론세일, 두 번째는 사후정산, 세 번째는 채무인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론세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론세일은 말 그대로 론, 채권을 세일해서 갖고 온다, 이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거와 틀리게 명의까지 내 명의로 바꿔오는 거예요. 뭐 우리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성이다라고 하면 이재성이다 명의를 바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아예 전체를 양도양수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의자가 변경되는 거를 론세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해서 내가 그만큼 갭만큼 내가 이문을 보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 명의를 변경해 온다, 이게 바로 론세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후정산입니다. 그러면 사후정산은 뭐냐,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내 명의로 이전해 올 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이거에 살 때 돈도 모자르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자 측에서는 이제 사후정산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사후정산은 그 회사와 나와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계약을. 내부적으로는 명의는 변경은 안 하는데 이 채권이 1억짜리야. 근데 너한테 우리가 8천만 원에 내부적으로는 이 채권을 팔게. 근데 명의는 변경을 안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계약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채권이 1억짜리인데 1억에 낙찰이 되면 너한테 2천만 원을 줄게, 아니면 2천만 원에 대한 이문을 이렇게 우리가 받은 다음에 너한테 줄게, 뭐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 거래를 하는 게 사후정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사가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해주는 게 사후정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채무인수입니다. 이게 잠깐 간단하진 않아요. 이 채무인수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해 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뭐 면책적 채무인수냐, 병존적 채무인수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자가 이름만 채무인수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세요. 이게 원래는 사후정산 방식인데 이 명의, 계약을 할 때 채무인수라는 이름 형태만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채권자들은 사후정산이라는 걸 쓰지 왜 굳이 채무인수로 이름을 바꿨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이득이 있으니까, 채권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많은 이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채무인수라고 명의를 변경해서 쓰겠죠. 이게 예전에는 상품이 론세일, 사후정산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채무인수는 후에 나온 건데요. 이거를 채권자, 채권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채권에다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채권을 8천만 원에 샀는데 이등 금액이 9천만 원이 나오면 너는 채권을 9천만 원에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옵션, 이걸 보통 용어로는 차액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옵션들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거 채권이 1억 2천짜리인데 우리가 8천만 원에 주는 대신에 1억까지 낙찰이 되면 너 거고 1억 이상의 낙찰이 되면 너는 여기서 포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 옵션을 붙일 수가 있어요. 채무인수 계약은. 그래서 채권자들은 채무인수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변호사님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법률적 이게 채무인수냐, 계약서는 법률 채무인수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 형태는 사후정산의 이름만 변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유튜브에서 뭐가 채무인수가 어떻고 이런 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경매에서 채권 투자라는데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다, 뭐 저당권도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면 삭제를 못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채무인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사후정산인데 채권자들이 이런 옵션을 붙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채무자의 채무를 내가 인수를 하는데 이 전에 사후정산하고 같은 방식으로 내부적 거래구나, 내부적으로 회사랑
계약서를 쓰는데 이 채무인수라는 걸 쓰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옵션적인 걸 붙일 수가 있으니까 채무인수 계약을 자꾸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후정산은 옵션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법률상.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론세일, 채권을 내 명의로 이전해서 그냥 내 거다, 채권이 내 걸로 명의까지 이전해 오는 게 론세일이란 방식이다. 두 번째, 사후정산, 회사랑 내부적으로 거래를 해서 내가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살게, 1억 2천짜리를 8천만 원에 살게, 대신에 낙찰이 1억 1천에 되건 1억 2천에 되건 이 채권은 내부적으로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후정산이다. 세 번째, 채무인수는 여기다가 사후정산 방식에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옵션이 있어. 1억 2천짜리를 8천만 원에 사는데 2등이 1억이 나왔어. 그럼 너는 채권액을 사는 금액이 8천만 원에 샀지만 2천만 원을 추가해서 우리한테 1억에 사는 거야. 이런 옵션이 붙을 수 있다. 옵션을 붙일 수 있는 게 채무인수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유동화회사들이 대부분 채권을 넘길 때는 채무인수 방식, 세 번째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만 기억하시면 채권은 90%는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굳이 막 이 채무인수가 어떻게 되고 뭐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제 채권을 하면서 하나하나 익히시면 돼요. 이 경매에서 사건을 보시면 익히시고,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채권의 투자 형태는 거의 내가 다 배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아니면 내가 이 부동산을 좀 싸게 사기 위해서. 근데 항상 NPL을 모르고 하면 맨날 경매에서 실패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1억짜리 채권을 8천에 갖고 왔는데 내가 저거 9,500만 원 쓸까 했는데 9,600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채권을 사왔으면 1,600만 원의 이문이 났겠죠. 9,600에 낙찰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을 무조건 취득을 좀 해야겠어. 아니면 이 부동산이 나한테 필요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받을 채권이 1억이니까 1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것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겸사겸사 투자도 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1억을 썼는데 누가 1억 100을 썼어요. 그럼 아무튼 나는 안전하게 1억에 대한 이문도 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기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NPL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NPL을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는 차후에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문의사항 있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옥션 관리사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